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열고 무기 거래를 포함한 군사 협력을 논의할 거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회담에 성과가 있다면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할 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러시아 정상회담 가능성을 보도한 미국 뉴욕타임즈는 지난달 북한 대표단 20명가량이 열차를 타고 러시아를 방문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계획 논의와 함께 동선을 점검하기 위한 사전 답사였다는 겁니다. 북한 대표단이 기차로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뒤 모스크바행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모스크바 방문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미국 정보당국도 김 위원장이 방탄열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정상회담에서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미국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두 지도자는 정상회담 외에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블라디보스토크 극동 연방대학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정권 수립일이 오는 9일임을 고려하면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은 9일에서 10일 사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회담을 통해 러시아의 인공위성과 핵 추진 잠수함 관련 첨단 기술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할 포탄과 대전차 미사일 공급을 바라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7월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정상회담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Shoigu recently traveled to the DPRK to try to convince Pyongyang to sell artillery ammunition to Russia. Since that visit, President Putin and the leader of the DPRK, Kim Jong-un, have exchanged letters pledging to increase their bilateral cooperation. 미 국무부는 북한과 러시아 사이 무기 거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어기는 것이라며 무기 협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국가정보원이 러시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북중러 연합훈련을 공식 제의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지난 2일 발사한 전략 순항미사일 2기 가운데 한 발만 성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도에 조수연 기자입니다. 북중러 군사협력 움직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정원은 러시아가 북한에 북중러 연합훈련을 공식 제의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지난 7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 이런 대화가 오갔다는 겁니다. 쇼이구 국방장관이 북한에 방문해서 김정은을 면담할 당시에 아마 북중러 연합훈련에 대한 공식 제의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한다는. 북한이 지난 2일 새벽 기습 발사한 순항미사일에 대해선 북측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고 국정원은 파악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미사일 1기의 공중폭발 사진만 공개하면서 2기의 발사 성공을 주장했는데 하나는 성공하고 하나는 실패했다는 분석입니다. 또 북한이 전쟁을 한다면 재래식과 전술핵 무기가 결합된 속전속결의 단기전을 생각하고 있는 게 명백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와 북한 전력을 볼 때 장기전은 불가능하다는 관측입니다. 북한이 해군력이 굉장히 열세인 상황에서 지금 현재 400에서 800m 사이 또는 150m 상공에서 지속적인 폭발 실험이 있는데 이것은 전술핵을 위력을 실험하는 것으로서. 국정원은 또 김주의 후계자설에 대해선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북한은 백두혈통에 대한 집착이 강한 상황인 만큼 현 단계에서 김주애를 후계자로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분석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순방길에 오릅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오늘부터 8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한 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 플러스3 정상회의 등에 참석합니다. 윤 대통령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푸놈펜 회의 이후 두 번째입니다. 이후 9일부터 10일까지 윤 대통령은 G20이 개최되는 인도 뉴델리에서 각종 정상회의 세션에 참석한 뒤 오는 11일 귀국합니다. 이번 순방 일정을 계기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 등 14개국 정상들과 틈틈이 회담이 진행되는데
한중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에 숨진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49제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서초구 서희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49제 추모제에는 고인의 유족과 동료 교사들을 비롯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이 참석했습니다. 추모식이 열린 서울 서희초등학교에는 이른 아침부터 동료 교사뿐 아니라 시민과 어린 학생 등의 추모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교권 회복을 촉구하는 대규모 교사 집회도 국회 앞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교사들은 어제 오후 4시 반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진상규명과 교권 회복을 위한 관련 법 개정, 교육부의 징계 방침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 서희초 교사 49제 추모제에 연가나 병가를 내고 참석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는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어제 저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선처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자꾸 이런 말씀하세요? 선처는 뭘 잘못했을 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뭐 행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집회에 나오신 분들이 잘못한 건 없지요? 법적으로도 따져봐야 될 사항은 있겠지만 뭐 오늘 크게 봐서 추모하는 한 마음이고 또 교권을 회복하자는 한 마음이기 때문에 제가 둘러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추모하신 교사님들에 대한 징계는 없을 것이다. 서희초 교사의 49제 추모일을 맞아 여야는 교사들의 집단 행동을 두고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지만 교권 강화 필요성에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당한 생활 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등 교권 회복을 위한 관련 법의 이번 달 내 처리 역시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초등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지 49일째 되는 날, 여야 지도부는 해당 학교에 마련된 추모 공간을 나란히 찾아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무너져가는 교권 회복이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는 점에 뜻을 모았습니다.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선생님들의 눈물 섞인 호소에 귀 기울이면서 실질적인 교권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선생님들의 절규를 절실한 자세로, 낮은 자세로 듣기 바랍니다. 약속드린 입법 과제를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물론 미묘한 온도차도 감지됐습니다. 여당은 처벌이 능사는 아니라며 앞서 교육부의 강경 대응 기조에서 한 발 물러섰지만 교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했습니다. 자칫 교육 공백과 현장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교육은 멈춤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교육 멈춤의 날이 아니라 공교육과 교권이 회복하는 날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추모하고 교권 회복을 다짐하는 날로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강경 대응 방침에 대한 교사들의 반발을 의식한 수위 조절이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야당은 정부를 향한 비판 수위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교육부가 추모 집단행동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와 형사고발 방침을 언급한 걸 쏘아붙였습니다. 왜 연가를 내면 위법이다. 특히 그 추모제에 가면 집단행동에 해당된다. 막으려고 하십니까? 권리인데. 네, 사실 학교라는 공간이 또 학생들의 또 학습권, 또 인권이 또 존중돼야 좋습니다. 그걸 양질의 공교육을 위한 책무를 등한시하고 근본적 대책 마련에 눈을 감았다며 현 정부 책임론도 재차 부각했습니다. 수능 킬러 문항 삭제 운운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는 고사하고 때려잡기식 겁박으로 교육 현장의 혼란만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여야 모두 큰 틀에서 교권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만큼 교권 회복 4법 처리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약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포함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는 아동 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 또 민원 처리 책임을 학교장에 지우는 항목 등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야는 오는 7일 법안 심사 소위를 거쳐 이달 내 관련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록하는 등의 일부 내용을 두고 야당이 낙인 찍기라며 이견을 보이는 점은 변수로 꼽힙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법무부가 어제 신임 대검 반부패 부장에 양석조 서울 남부지검장을 임명하는 등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의혹 등 주요 수사를 이끄는 자리에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특수통 인사들이 전면 배치됐습니다. 보도에 최민기 기자입니다. 검사장들의 줄사표가 이어진 뒤 검찰 고위 인사가 베일을 벗었습니다. 먼저 검찰총장을 보좌하며 검찰 조직의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년 공백 끝에 채워졌습니다. 예상을 깨고 이원석 통장의 한기수 위 선배인 심우정 인천지검장이 임명됐는데 선후배 사이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입니다. 또 눈에 띄는 건 이른바 검찰 빅2라고도 불리는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유임입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의 백현동 의혹을 포함한 검찰 주요 수사가 몰려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지휘할 주요 자리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특수통 인사들이 전면 배치됐습니다. 반부패 사건을 총괄할 신임 대검찰청 반부패 부장에는 양석조 서울 남부지검장이,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의 수사를 이끌 수원지검장에는 신봉수 현 대검 반부패 부장이 임명됐습니다. 이 대표 관련 수사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선거 관련 수사를 이끌 검찰 지휘부도 정비됐습니다. 금융가와 국회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 남부지검장에는 김유철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선거 수사를 총괄할 대검 공공수사부장에는 박기동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자리를 옮겼습니다. 사법연수원 29기에 사실상 마지막 검사장 승진에서 눈길을 끈 인사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입니다.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승진한 손 부장검사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1년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검찰 고위급 인사는 오는 7일자로 이뤄집니다. 이번 검찰 고위급 인사는 수사의 연속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수사를 이끄는 자리에 업무를 꿰고 있는 특수통 인사를 배치해 수사 속도를 높이고 원활한 공소 유지까지 이어가려는 포석으로 평가됩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난 대선 때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논란이 쟁점이었습니다. 여당에선 이런 가짜뉴스를 기획한 매체를 폐간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는데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호칭으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가짜 뉴스를 고의로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행동하는 이런 매체에 대해서는 저는 폐간을 고민해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것이 바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최종 단계입니다. 네. 폐가망신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제가 이제 방통위원장을 인정할 수가 없어서 답변을 듣지 않겠다. 그리고 보고도 듣지 않고 나가기도 했는데 이동관 씨가 하신 말씀 보면 BBK 주가 조작 사건이 가짜 뉴스라고요? 세상 사람들 중에 그걸 인정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1심에서 15년 징역형을 받았고요. 그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대법원에서 17년 선고받았고요. 이게 가짜 뉴스라고요? 아니 그리고요 고민정 의원님 제가 이거는 국무위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동관 씨가 뭡니까? 자 그거는 그래 하시고 저 답변하십시오. 개인 이동관한테 질문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방통위원장 이동관한테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가 단식 닷새째를 맞은 이재명 대표를 찾아 이대로 가면 파시즘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어제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 천막을 방문해 현 정부는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전혀 맞지 않는 정보 통제를 통한 공포 정치를 꿈꾸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현 정부는 국회가 법을 만들면 시행령으로 부수고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엔 대리 변제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야간 집회를 허용하면 현장에서 막는다며 헌법 체계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으로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는 선례가 남게 되면 앞으로는 자범을 포함해 누구나 다 소환 통보를 받으면 단식을 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 대표의 방탄용 단식으로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유명 온라인 패션 플랫폼 업체가 신사옥 입주를 앞두고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던 계획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실수요가 적다는 게 주된 이유인데 이 과정에서 회사 임원이 벌금이 싸다고 언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성수동에 있는 유명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 신사옥입니다.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로 다음 달 중순 직원들의 입주를 앞두고 사내 어린이집을 조성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측이 어린이집 설치 계획을 전면 무효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린이집이 들어서려던 공간도 사무실 용도로 변경됐습니다. 오피스 공간을 사용하기로 해가지고 어린이집이 사라지고 이제 오피스 공간을 갑자기 직장 어린이집이 백지화된 이유가 무엇일까? 이 과정에서 최근 이 업체 임원의 발언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무신사 A 임원은 지난달 30일 사원들과 온라인 미팅에서 어린이집 개설을 자신이 반대했다면서 어린이집은 소수의 운 좋은 사람들이 누리는 복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벌금을 좀 내야 하지만 벌금이 훨씬 싸다고 언급한 겁니다. 나중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집이 필요해지면 그때는 뭐 다른 공간 임차해서 멋지게 지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좀 빈정대면서. 현행법상 상시 노동자가 500명이 넘는 회사는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연간 최대 2억 원의 이행 강제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신사는 직원이 1,500명에 이르는 만큼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지만 임원이 공개석상에서 이행 강제금을 무는 게 더 낫다고 발언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보육 수요를 조사했을 때 대상 직원이 93명에 불과했지만 어린이집 설치와 연간 운영비로 10억 원이 넘게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장 어린이집 수요가 늘어나는 시점에 도입 여부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행 강제금이 적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을 재검토했던 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위탁 지원의 방식도 내년 초 정도까지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최근 진행된 채용 과정에서도 사측이 어린이집 신설 계획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사팀에서 채용을 진행을 할 때 재택근무나 어린이집 개설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안내를 반복적으로 여러 번 내보냈어요. 어린이집이 개설된다고 해서 입사한 케이스들에 대한 기망인 거죠, 이건. 지난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까지 떨어져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결혼과 육아 부담은 출산 감소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경찰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경찰관이 마약을 직접 준비해 일행에게 가져다 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숨진 경찰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직접 마약류를 준비했을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매 여부 등 구체적인 마약 확보 경위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모임 참석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 정확한 결과를 위해 시신 부검 내용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공간 확보가 어려운 도심이나 주택가에서는 기계식 주차장을 운영하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낡고 오래된 기계지만 정기 점검을 받지 않아도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면서 매년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운전자가 차량에 타기도 전에 셔터가 닫히고 리프트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추락할지도 모른다는 어둠의 공포 속에서 두려움에 떤지 1시간. 전문 업체와 119가 출동해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관리자는 있었지만 운전자가 차에 타는 걸 보지 못하고 리프트를 작동시켜서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시스템상의 오류인 것도 있고요.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은 이런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처럼 일반 주차장보다 공간 활용도가 뛰어나 도심이나 주택가에서 흔히 사용되는 기계식 주차장 안전사고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사망사고는 모두 13건. 올해 7월까지만 벌써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낡고 오래된 기계로 인한 결함이 문제로 꼽힙니다. 전국 기계식 주차장 3만 6천여 곳 가운데 20년 이상 된 노후화된 기계는 40%에 달합니다. 노후화된 이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관리 실태 자체도 지금 안 돼 있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전기차 같이 무거운 차가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무분별하게 기계식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할 때 사고까지 더 많이 유발된다는 거. 이렇게 오래된 기계가 제때 점검을 받지 않는 점도 문제입니다. 검사 주기가 지나도 점검을 받지 않은 기계는 전국에 5,600여 개로 전체 15%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 고작 0.8%, 정기 안전점검을 받지 않아도 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안전검사 규정이 있더라도 결국 실제로 안전검사를 받지 않으면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지자체의 과태료 처분 이후에 방치된 시설들에 대해서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실태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후화된 기계식 주차장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 실태 점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CJ 계열사들이 서로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포착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어제 CJ 지주회사와 CGV, CJ 푸드빌 등의 기업 집단 감시국 소속 조사관 10여 명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공정위는 CJ그룹이 총수익 스와프 TRS 계약을 통해 계열사들의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한 달 전보다 35억 달러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통계를 보면 지난달 말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4,183억 달러로 7월 말보다 35억 달러 줄었습니다. 지난달 미국 달러화 지수가 약 1.5% 상승하며 기타 통화 자산의 달러 환산액이 줄고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등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러시아와 튀르키예 정상이 만나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재개 문제를 논의했지만 돌파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이 러시아 요구를 받아들여야만 협정에 복귀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유재복 기자입니다. 두 나라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미국을 포함한 서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우크라이나 곡물의 70%가 유럽으로 수출됐으며 정작 필요한 아프리카에는 3%만이 제공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에서 철수했지만 식량 가격은 오히려 내려가고 있다며 러시아의 식량 위기 책임 비판도 반박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이 러시아 곡물 수출을 막지 않는다면 협정에 돌아올 수 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Сделаем это сразу же, как только будут полностью выполнены все зафиксированные в ней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о снятии ограничений на экспорт российской агропромышленности.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협상이 문을 닫은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유엔과 협의에 새로운 제시안을 준비했다면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eklentileri karşılayacak bir çözüme inşallah kısa sürede ulaşacağımıza inanıyorum. 지난 7월 러시아가 협정에서 빠진 뒤 우크라이나에서 기른 밀과 옥수수 등의 유럽과 아프리카 수출길이 다시 막혔습니다. 흑해 임시 인도주의 항로를 이용해 곡물 운반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러시아가 선박에 경고 사격을 하는가 하면 우크라이나 항만을 공격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일본 정부가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로 피해를 본 어민들을 위해 207억엔, 우리 돈 1,80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노무라 데스로 농림수산상과 협의를 통해 이 같은 수산업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추가 지원금은 중국으로 많이 수출됐던 가리비의 매입과 보관 등에 쓸 예정이라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오늘도 한낮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이 필요하겠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32도로 어제보다 더 덥겠고요. 광주는 31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이렇게 낮 기온이 크게 오르는 만큼 일교차도 점점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하늘에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에는 5mm 미만의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고요.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 전남 서부 남해안에는 5에서 4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5.2도, 대전 24도, 부산은 23.7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충청 이남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오늘 서울 한낮 기온 32도, 전주와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내륙 지방은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낮 동안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당분간 영남 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강한 바람과 함께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곧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무기 거래 등 군사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부 관계자 등의 말을 빌려 김 위원장이 이달 러시아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열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한 뒤 푸틴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두 지도자가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무기 거래를 협상할 것이란 보도에 대해 북한과 러시아 간 어떤 무기 거래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무기 협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 49제를 맞아 교육대학교 학생들이 추모 집회를 열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촉구했습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어제 전국 10개 대학에서 촛불 집회를 통해 교육부가 서희초 사건 이후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듣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했다면 교사의 죽음이 잇따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 여의도와 각 지역 교육청 앞에서는 교사 집회도 열렸습니다. 엄정 대응을 예고한 교육부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이주호 부총리는 결국 참석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송재인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대로가 다시 검은 옷을 입은 교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평일 집회인데도 한쪽 차선이 모두 막혔고 줄은 여의도 공원까지 이어졌습니다. 집회가 시작된 건 오후 4시 반. 사실상 연가나 병가, 조퇴를 쓰지 않으면 올 수 없는 시간에 열린 집회인데도 수만 명이 모여 교권 회복을 외쳤습니다. 그렇게 모여야만 했는지를 좀 많이 알아주시고 진상을 똑똑히 규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선생님들 다 개인의 권리 내에서 사용하고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무언가 불법 행위로 규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함이 많이 듭니다. 서울뿐 아니라 각 시도 교육청 앞에서도 추모제가 진행됐는데 교육부의 강력한 징계 경고에도 수많은 교사가 수업 대신 교권 회복을 위해 공교육을 멈추고 목소리를 내는 걸 선택한 겁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서희초 교사 49제 추모식에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지만 더 이상 소중한 우리 선생님들이 홀로 어려움과 마주하지 않도록 함께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추모객 일부는 이 부총리 추도사 시작과 동시에 등을 돌리며 교육부의 징계 방침 등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교사들의 집단 행동이 현실화하자 교육부는 실제 수업권이 얼마나 침해됐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수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국회로 자리를 옮긴 이주호 부총리 역시 추모제 참석 교사들을 최대한 선처하겠다며 한층 누그러진 기조를 내비쳤는데
결국 늦은 밤 참석 교사들 징계는 없을 것이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거둬들였습니다. 법적으로도 따져봐야 될 사항은 있겠지만 오늘 크게 봐서 추모하는 한 마음이고 또 교권을 회복하자는 한 마음이기 때문에 제가 둘러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추모하신 교사님들에 대한 징계는 없을 것이다. 이 부총리는 이번 추모를 계기로 교권을 회복하자는 건 교사들뿐 아니라 교육부 역시 마찬가지라며 윤석열 정부가 교권을 확실히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고등학교에 재직하던 퇴직을 앞둔 60대 교사가 숨진 가운데 유족들은 고인이 학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해 심한 압박감을 느껴왔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나흘 사이에만 교사 3명이 안타깝게 삶을 마감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계산 산책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60대 교사는 경기도 용인 소재 고등학교에 재직해왔고 내년 교직 생활의 마무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고인이 수업 중에 일어난 사고로 심한 압박감을 느껴왔다고 말합니다. 지난 6월 말 수업 중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공에 맞아 다친 학생의 학부모가 숨진 교사를 경찰에 고소하고 교육청에 감사까지 요청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도 자리를 비워서 그 학생을 관리를 못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반성을 하고 있고 내년에 이제 정년 퇴임을 앞두신 상황에서 굉장히 자부심도 많이 갖고 계셨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되게 많이 무너지셔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정년을 1년 앞둔 교사의 죽음과 학부모 민원이 관련이 있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민원이 어떤 절차로 제기됐고 학교가 숨진 교사와 어떻게 소통하고 조치했는지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경찰도 고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통화 기록을 확보하는 등 악성 민원이 있었는지를 포함해 죽음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말 숨진 채 발견된 30대 교사가 근무했던 서울 양천구 소재 초등학교에서는 비공개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유족과 동료 교사들은 숨진 교사가 누구보다 교직에 열과 성을 다했다면서 애통함을 표했습니다. 추모제가 끝난 뒤에도 고인과 직접적인 인연이 없는 다른 학교 교사들과 일반 시민들까지 추모의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담임으로서 역할을 해나가는 게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고통을 함께 나누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특히 교사들은 교육당국을 향해 원인 규명과 함께 교권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교사가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 원인들, 그런 것들을 잘 찾아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응당 책임을 지우고 처벌을 내리고.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뒤 최근 나흘 사이에만 전국에서 교사 3명의 죽음이 잇따른 상황. 심리적 동조에 따른 자살 시도가 잇따르는 베르테르 효과가 우려되는 가운데 교권 회복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국회는 오늘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오는 8일까지 나흘 동안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등 이념 문제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이에 대한 정부 대응을 놓고도 여야 충돌이 예상됩니다. 오늘 정치 분야에 이어 내일은 외교 통일 안보, 또 모레는 경제, 오는 8일은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여야가 코인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가족은 빼고 의원 본인만 조사 대상으로 삼아 반쪽짜리란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정부가 어제 공직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까지 모두 조사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이 정치권 전체로 번지자 여야는 한 목소리로 전수조사를 외쳤습니다. 단 하나라도 가상자산이 있으면 직계존비소까지 다 등록하도록 했던 것이고요. 한액을 정하지는 않았어요. 무조건 가상자산을 전액 등록하는 걸로 하고. 당장이라도 동참할 것 같더니 전수조사가 필요한 동의 범위를 두고 눈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반대가 많았고
결국 의원 본인만 따지는 거로 결론이 났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런 내용으로 소속 의원들에게 개인정보 동의서를 취합해 권익위에 제출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접수된 서류 내용을 검토한 뒤에 조사팀을 꾸릴 생각이며 본격 조사 착수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정부도 가상자산 신고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4급 이상 공직자는 앞으로 재산을 등록할 때 가상자산 종류와 수량을 신고해야 하고 특히 1급 이상은 재산 형성 과정은 물론 1년 동안 거래 내용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국회의원과 기관장, 법관 등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도 모두 포함됩니다. 이해관계인, 즉 배우자와 직계 존속이 모두 재산 등록 대상이고 공개자의 경우에는 그 가족들도 공개됩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영향력을 주는 기관은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도 당겼습니다. 국조실과 행안부, 기재부와 금융위 등 최소 26개 기관이 여기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다만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지난달까지 재산신고 대상은 29만 명가량,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2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YTN 이승매입니다. 불구속 상태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오늘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합니다. 박 전 단장 측에 따르면 군 검찰은 박 전 단장에게 오늘 오전 10시 서울 용산 국방부 검찰단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고 박 전 단장은 이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박 전 단장은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상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고 민간 경찰에 사건 기록을 넘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경기도 화성의 한 반려견 번식장에서 끔찍한 학대가 벌어져 충격을 줬는데요. 구조된 반려견들은 모두 경기도 내 안전한 곳으로 옮겨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근황을 알아봤습니다. 비좁은 쇠창살 안에서 오로지 번식만을 위해 연명해오던 작은 생명들. 따뜻한 손길은 처음인지라 생소하고 어리둥절합니다. 생지역에서 구조된 반려견들을 위한 수송작전이 펼쳐졌습니다. 목적지는 여주의 반려견 복합문화 공간인 경기 반려마루입니다. 아직 시설이 정식 개관 전이지만 580여 마리가 이곳으로 옮겨졌습니다. 품종과 성별, 건강상 특이사항을 메모한 뒤 이름표를 부여받습니다. 사람의 관심이 부담스러운 듯 연신 고개를 떨구고 눈을 피하는 녀석이 있는가 하면 발을 동동거리고 손바닥을 핫하가면서 반가움을 표시하는 녀석도 있습니다. 구조된 개들의 평균 연령대는 8살. 하지만 대부분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3, 4개월 된 강아지처럼 몸집이 작습니다. 얘는 일단 나이가 많아가지고요. 예, 눈이 벌써 이렇게 하얗게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계속 번식을 해가지고 그래서 건강이 더 안 좋아지고 몸을 많이 해쳤겠구만. 치료를 받다 숨진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졌습니다. 영양 상태가 좋지 않던 4살 배기 포메라니안 한 마리가 도착 이틀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집중 치료가 필요한 50여 마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쾌적한 공간에서 회복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우선 임상 관찰하고 육안으로 검사를 한 다음에 조금 우리 아가들이 진정되면 그때 더 정확히 질병 검사를 우선 할 겁니다. 반려마루엔 입양 과제가 남았습니다. 이 반려견들이나 반려동물은 팔고 사는 상품이 아니라 입양을 하고 사랑과 애정으로 키우면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생태계를 우리 사회에서 만들고 싶습니다. 경기도는 예방접종과 치료, 중성화 수술까지 모두 끝나는 이달 중순 이후 입양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진천 나들목을 지나던 픽업 트럭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는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은 10여 분 만에 모두 탔습니다. 소방은 엔진 쪽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시흥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40대 중국인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났던 50대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어제 저녁 8시 50분쯤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앞서 오후 5시쯤 월곶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40대 중국인 여성 사장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지난달까지 극심한 더위와 가뭄이 이어지던 스페인에 이번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지하철이 침수되고 다리가 무너지는 등 40여 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로 최소 4명이 숨졌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객차 안으로 빗물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 등 스페인 중부 지역에 하루 만에 92mm의 큰 비가 쏟아지며 지하철이 침수되고 버스 수십 대가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1981년 이후 40여 년 만에 가장 많은 비로 마드리드 지역 다리 6개가 무너지고 도로 곳곳이 폐쇄됐습니다. Con mucha angustia pensando que se iba abajo la casa de la cantidad de lluvia que ha caído. Y bueno, pues alucinando aquí porque el puente está roto y no pensábamos que esto fuera a pasar, la verdad. 저녁에서 사망자가 속출했고 강에서 진흙 속에서 실종자를 찾는 작업도 계속됐습니다. 톨레도에서는 헬리콥터까지 동원해 지붕에 피신한 사람들을 구조했습니다. Estuvimos durmiendo, me llamó la vecina que se estaba asustando, que estaba lloviendo mucho y justo cuando sonó un golpetazo muy fuerte, que fue este cubo que tenemos aquí de basura. 마드리드와 톨레도를 잇는 철도는 일부 구간이 침수돼 열차 운행이 중단됐고 프리메가리가 축구 경기도 취소됐습니다. 스페인에선 지난달까지 4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과 가뭄이 계속됐는데 폭우 피해까지 겹친 겁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지중해 상공 공기가 더워지면서 이런 극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리창 중국 총리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이어 G20 정상회의에도 시진핑 국가주석 대신 참석합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리창 총리가 인도 정부의 초청으로 오는 9일에서 10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의 요구사항이 모두 이행돼야 흑해 곡물협정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레제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는 곡물협정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으며 모든 협의 내용이 이행되면 즉시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여든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재선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나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유권자 1,5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3%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하기엔 나이가 너무 많다고 대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 당원이라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 3분의 2가량도 나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이 기상 악화로 연기했던 달 탐사선 탑재 로켓을 오는 7일 쏘아 올립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홈페이지를 통해 소형 달 탐사선 슬림과 X선 분광 촬영 위성 구리즘을 실은 H2A 로켓 47호기를 오는 7일 오전 8시 42분쯤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영화 오펜하이머가 전 세계 영화관에서 1조 원이 넘는 티켓 수입을 올렸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지난 7월 21일 개봉 이후 세계 시장에서 총 8억 5,298만 4천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1,255억 원을 벌었다고 미국의 영화 흥행 집계 사이트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호텔에서 일하는 게 꿈인 대학생들이 지역 호텔을 통째로 빌려 직접 운영에 나섰습니다. 투숙객 관리부터 음식 제공까지 학교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경험을 쌓기 위해서인데요. 저마다 장점과 적성을 살려 청년 취업난을 극복하기 위한 현장이었습니다. 보도에 오선열 기자입니다. 전남 영광에 있는 호텔에 손님이 들어옵니다. 친절하게 손님 짐을 챙기고 숙소 확인부터 호텔 시설 안내까지 물 흐르듯 진행됩니다.
예약자분 성함 알려주세요. 다음 고객님 맞으실까요? 고객 1대1 맞춤 서비스는 호텔 직원이 아닌 호남대학교 호텔경영학과 학생들이 직접 맡았습니다. 체크인부터 체크아웃, 그리고 각 손님들이 여기 호텔에 머무시는 동안 모든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만 배울 수 있는 그런 경험들도 와서 직접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요. 호텔 주방에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갖가지 요리가 한창입니다. 한식부터 양식까지 수십 가지 음식이 마련됐습니다. 투숙객뿐만 아니라 지역민들도 방문해 호텔 음식을 맛봤습니다. 개방된 마음으로 또 즐겁게 행사에 참여하면서 또 많은 투자를 하고 싶었고, 후대에 더 좋은 인원들이 더 큰 행사들을 하면서 나아가 더 좋은 직무 능력 활동을 키우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한 실습이나 인턴 업무가 아닌 현장에서 실무 역량을 습득하는 호남대학교 특화 프로그램입니다.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으로 외식 조리학과와 공연학과 등 5개 학과에 학생 11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교실에서 배우던 거를 실제 현장에 적용해보는 그러한 중요한 자리입니다. 특히 실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문제 해결 의식을 가지고 직접 해결해 봄으로써 앞으로 사회에 진출할 때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학생들이 호텔을 직접 운영하는 현장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갈수록 좁아지는 취업의 문을 스스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미국의 천재 요절 작가 장미셸 바스키아의 대표작 전사가 한국을 처음으로 찾아왔습니다. 팝아트 거장 앤디 워홀의 작품들과 나란히 전시됐는데 두 작가 작품 15점의 전체 가격은 무려 2천억 원이 넘습니다. 보도에 이교준 기자입니다. 검은 피카소라 불리는 장미셸 바스키아의 전성기 대표작 전사. 2021년 크리스티 홍콩 경매에서 약 472억 원에 낙찰돼 아시아 경매 사상 서양 작품 중 최고가를 기록한 작품입니다. 주류 미술계에 대한 저항의 표시이자 백인 우월 사회에서 고군분투하는 흑인 권투 선수와 흑인 예술가들에 대한 경의를 담고 있습니다. Celebrates all the heroes, celebrates the boxer, celebrates the jazz player, celebrates all the royalty from the streets, plus himself. So he has the power. 전성기에 그린 자화상 등 다른 작품들에도 생동감 넘치는 색감과 함께 주류 사회의 벽을 깨는 청년 예술가의 활력과 자긍심이 넘칩니다. 27년의 짧은 인생에도 현대 미술사에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유를 엿볼 수 있습니다. He influenced and kind of unleashed the creativity of the new generation of artists. That's why he's so valuable and so revered. 바스키아의 예술적 동지였던 앤디 워홀의 자화상 등 작품들도 함께 한국을 찾았습니다. 국내에서 두 작가의 작품이 동시에 전시된 건 1991년 이후 30여 년 만입니다. 세계적인 경매회사 크리스티가 현대카드와 함께 기획한 특별전으로 이번에 선보인 두 작가의 작품 15점의 가격은 약 2천억 원이 넘습니다. 다만 전시는 오는 7일까지 사흘, 일반 관객은 사전 예약 시 7일 단 하루만 볼 수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계절의 시계는 가을로 접어들었지만 한낮에는 늦더위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마치 여름처럼 덥겠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32도로 어제보다 2도, 평년보다는 4도가량 높아 덥겠습니다. 낮 동안 야외 활동하신다면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동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5mm 미만의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고요.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 전남 서부 남해안에 5에서 4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또 영남 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강한 바람과 함께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5.2도, 대전 24도, 부산은 23.7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기 동부와 충청 이남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낮 동안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32도, 대전과 대구 30도, 광주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내륙 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